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홍대를 지원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가이드를 제가 한번 기준을 딱 정확하게 설정해 드릴게요. 디자인학부의 경우에는 내신 3.0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마도 구독자분들이나 홍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내신 부분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질문도 가장 많고, 이제 그 내신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이 영상 하나로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내신에 대한 본인의 확실한 기준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제 그러면 홍대 내신이 변화해온 이제 추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홍대 입시의 취지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성적 비중은 낮게, 미술 실기 비중은 높게, 이 슬로건이거든요. 홍대는 성적 비중은 일관되게 낮춰져 오고 있고 면접을 통한 실기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고 있으니까 이 취지를 벗어나는 흐름은 단 한 해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 이제 일단 전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내신에 대해서 구간별로 중요한 시기별로 항상 변화를 예측해 왔고, 틀렸다기보다 항상 정확하게 일치해 오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작년 말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홍대 내신이 당분간은 조금은 내려가겠지만 소폭 하락하겠지만 2026학년도 정도부터 눈에 띄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거고, 올해는 아마도 3.1 정도 머물러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올해 홍대 합격생 내신 발표됐죠. 이제 여기 보시듯이 3.07로 나왔습니다. 제가 약 3.1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집 단위별로 내신이 다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제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이제 이 두 개 년도를 비교를 했고, 그 전과는 전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 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술학과는 2.69, 3.87, 동양학과는 3.33, 3.22, 회화과는 2.81, 2.87, 판학과는 3.65, 3.40, 조속과는 3.21, 3.89, 디자인학부는 2.13, 2.02, 금속조형 디자인은 3.42, 3.37, 도예유리과는 3.67, 3.64, 목조형 가구학과는 2.87, 2.89, 섬유 패션 디자인과는 2.88, 2.31, 미술대학 자유전공은 2.54, 2.33, 총합은 3.02에서 3.07,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큰 전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고1, 현 중3의 경우에는 내신이 약 3.5 정도에서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5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이제 평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5 정도로 하향 평준화될 전망이 충분히 눈에 지금 보이고 있다. 이 점을 보시고요. 또 하나는 합격생 내신 평균만으로 보면 안 되고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핵심 변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 드리자면, 경쟁률은 지금 우리가 6.3, 6.4대 1 정도잖아요. 홍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쟁률이 12대 1, 13대 1 그 정도로 경쟁률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이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디자인학부가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6.91대 1이었고 2023학년도는 7.53대 1이었죠. 그럼 경쟁률이 제법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신 평균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들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치열해지고, 치열해지는 만큼 합격생 평균이 높아진다. 그리고 디자인학부의 경우에는 학생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제한적이잖아요. 그 동일한 그릇에 더 많이 넣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학생부가 비슷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내신이 최종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확률이 높은 게 디자인학부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금속조형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3.67에서 5.06이면 꽤나 경쟁률이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률에 비례했을 때 소폭 상승했단 말이에요. 0.05,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요. 목조형 가구학과도 4대 1에서
4.38대 1로 경쟁률은 상승했지만 내신은 매우 미세하게 지금 내려갔죠.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도예유리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내신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금속, 목조, 도예의 경우에는 사실상 되는 학생들의 범주가 경쟁률이랑 상관없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속, 목조, 도예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목조가 제일 높네요. 그죠?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이 아마도 되는 구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몰려 있을 거고, 경쟁률이 뭐 훨씬 더 높아져도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금속 같은 경우에는 3점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도예유리는 그거보다 좀 더 낮죠.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금속과 목조, 도예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미 내신 자체가 이 범주 내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이 이 학과를 지원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지금 예술학과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예술학과는 또 이 흐름과는 좀 많이 달라요. 예술학과는 4.5대 1에서 4.75대 1로 좀 높아졌는데 합격생 내신 평균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높아졌으면 소폭이라도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일관된 흐름을 보자면. 근데 여기는 내신이 현저히 낮게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술학과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생부가 매우 불균질하다, 좋은 학생,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뒤섞여 있다. 아까 디자인학부와는 전혀 다르게 디자인학부는 내신도 좋지만 비교과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비교과보다는 내신에 더 영향을 받고, 여기 예술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부 자체가 학생들이 좋은 학생, 안 좋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경쟁률이 높아져도 조금만 비교과가 좋으면 내신이 낮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 하겠죠. 그리고 미술대학 자율전공과 디자인학부는 사실은 디자인학부를 넣을지 미자전을 넣을지를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쟁률과 어떤 내신 평균이 좀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는 학과예요. 미술대학 자율전공이 2022학년도 6.48대 1이었고 합격생 평균이 2.54였고, 그 다음에는 6.59대 1이었고 2.33대 1이었습니다. 그 디자인학부랑 미자전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봐 볼게요. 디자인학부를 넣을지 미자전을 넣을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이때 조금 더 소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디자인학부로 몰리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미자전으로 가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경쟁률과 관련돼서 이제 보실 수 있고, 제가 여기에서 따로 해석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부분들은, 동양학과, 회학과, 그리고 조속과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유형이 정해져 있는 모집단이에요. 그래서 합격생 평균도 일정하고요. 뭐 경쟁률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가장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학과가 이 세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세 학과는 대부분이 예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 추이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홍대를 지원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가이드를 제가 한번 기준을 딱 정확하게 설정해 드릴게요. 디자인학부의 경우에는 내신 3.0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물론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되는데, 왜냐면 지금 향후 내신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폭을 조금 더 넓게 잡았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2.5등급 안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디자인학부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낮은 학생임에도 합격하는 사례가 왕왕 있으므로 제가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디자인학부는 3.0 등급 이내, 그리고 미자전은 3.3 이내, 이렇게 보시고요. 섬유 패션이 상당히 특이한 학과예요. 섬유 패션이 미자전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섬유 패션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장 이 학과에 대한 만족도 혹은 목표의식이 뚜렷한 게 섬유 패션이에요. 한번 그 근거를 들어볼게요. 2023학년도 보시면 여기 추가 합격률이 보이시죠? 추가 합격률이 섬유 패션학과가 제로, 한 명도 안 빠졌다는 겁니다. 물론 뭐 조섭 하나도 안 빠졌지만 2022학년도도 섬유 패션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죠. 2년 연속이죠. 자, 2021학년도 또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추가 합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섬유 패션 디자인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야말로 가장 확고하게
이과에 대해서 순수한 열망으로 지원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에 비해서 스펙 여러 가지를 고루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섬유 패션에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섬유 패션은 조금 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 학부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섬유 패션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3.0 이내 이렇게 잡았고요. 목조 금속 도예는 조금 더, 사실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목조 가구 디자인에 4.5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등급 이내로 제가 목조 금속 도예를 한번 설정해 봤고, 회화 3.5. 근데 회화과의 경우에는 여기도 2점 후반대가 예고 학생들 중에서도 딱 지원한 학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치 섬유 패션과 마찬가지로 딱 되는 애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학과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조소 동양화, 회화보다는 조금 더 낮으나 그래도 이 학과 또한 되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학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4.0 이내. 그리고 파나나 예술은 4.5 등급 이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가지고 홍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 내신은 현재 이 상태니까 나는 향후 이런 과를 목표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를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으시고요. 와, 나는 지금 4.0이야. 디자인 학부는 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 홍대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홍대는 수시가 끝이 아니잖아요. 정시도 있잖아요. 정시로 넘어갔을 때는 내신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시에는 수능이 높고 학생부가 만들어져 있으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드는 수시에 국한된 것이고, 홍대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내신에서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수능이 괜찮은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맞는 스펙, 비교과, 학생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거 해놓으시지 않으면 수시는 물론 정시까지 기회가 상실되므로 그 부분은 꼭 신경 쓰셔서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감안한 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오늘 제가 홍대 내신에 대해서 매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면적으로 그 해 결과만 보고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 안에서 향후 이제 홍대 내신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홍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일정한 어떤 내신의 범주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각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수시만 가지고 단정 짓지 마시고, 모의고사라는 기준도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